자동화가 돼가지고 이 튀김 바스켓을 지금 이렇게 된 기계가 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이에요. 이거 한국입니다. 실제 진행형이에요. 자, 한 주간의 신제품 소식과 업계 뉴스를 알려드리는 마튜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게 요즘 그렇게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이 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온 중국 관광객이 싹쓸이하고 가고 있다. 무슨 일이냐? 중국 사람들이 돈이랑 연관돼 있는 그런 미신을 굉장히 많이 믿는 거 아시죠? 빨간색이라던가 뭐 숫자 8이라던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물고기에 그렇게 또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관광을 오신 분들이 야, 이 물고기 모양 빵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모양 빵을 선물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돈을 잘 벌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그 로고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물고기를 굉장히 우상화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붕어빵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붕어빵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잘 팔릴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온다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제품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냉동 피자 시장이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다. 그 에어프라이용 피자가 나왔는데 비슷한 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에 보면은 외식 배달 피자 대신에 냉동 피자를 많이 사 먹는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냉동 피자 많이 사 드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189억이었던 냉동 피자 시장이 950억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긴 한다는데 이거를 주 소비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보면은 전혀 안 사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냉동 피자 많이 안 사 먹거든요. 저 189억 원을 955억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굴까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내가 이 냉동 피자를 많이 사 먹는다 하신 분들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는 누가 이렇게 사 먹는지 조금 궁금해요, 진짜로. 시장 규모가 거의 지금 5배 늘었잖아요. 누가 사 먹는 거지? 자,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마라샹궈 면이란 게 나왔습니다. 마라샹궈가 이제 마라 소스로 볶음 요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봤을 때는 볶음 면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먹어보지는 못하는데, 요새 이제 또 마라 열풍이라 가지고 마라가 끝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마라 라면이 이렇습니다. 오뚜기가 마라샹궈 볶음면, 삼양에서 마라탕면, 그리고 저 하나 이글스를 다시 한번 박제시키는 포기하지 마라탕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건데 저도 OK라는 기업에서 만든, OK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라면이라 그래요. 면이 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매장에 있는 건 못 봤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식상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조금 특이한 제품들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자숙랍스터 동원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번 뉴스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생연어 큐브다. 연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큐브화 시켜가지고 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왜냐하면 쓸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샐러드에도 쓰실 수 있고 파스타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큐브로 돼 있으니까 훈제로 나온 것에 비해서는 씹는 맛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연어 덮밥이나 이런 거에도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동원 생연어 큐브도 나와 있으니까요. 200g 9,980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기괴한 게 나왔습니다. 더블 스테이크인데 그냥 모습만 보면은 마치 통조림 햄을 반으로 썰어놓은 듯한, 돼지의 귀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가운데는 햄이고요. 겉에 부분에 색깔이 살짝 연한 거는 삼겹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가 햄이고 어디가 삼겹살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삼겹살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을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는데, 레스토랑에서 이런 걸 팔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나나킥 미니 버전 나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꽃갈콘 미니 버전, 미니 제품, 소포장 제품이 나와서 우리의 지갑을 털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 하겐다즈에서 브라우니 마키아토라고, 그냥 초콜릿하고 커피 섞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하겐다즈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서 하겐다즈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품 보시면 여기 지금 프랑스 국기 달아놨죠. 하겐다즈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정보가 나가가지고 하겐다즈가 불매가 잠깐 붙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하겐다즈는 프랑스 생산 제품입니다. 일본의 하겐다즈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일본
일본 내수용이에요. 한국에 수입되는 하겐다즈는 전부 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하겐다즈 얘기를 꺼낸 김에 저 또 이런 브랜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하겐다즈가 어디 거냐면 여기 이제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 거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는 하겐다즈가 이 두 분이 만든 거고 뉴욕시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제너럴 밀스 소유로 바뀌었고요. 이 하겐다즈란 것 자체가 덴마크가 낙농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라고 하면 왠지 질 좋은 우유 이런 거를 만들 것 같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 하겐다즈에서 하겐이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즈는 그냥 지 맘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뜻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를 고안하다가 그냥 하겐다즈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너럴 밀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필스베리나 올델파소, 치리어스 이런 거는 북미나 이런 쪽에서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지만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국내에 인지도가 있는 건 뭐냐면 그린자이언트, 얘는 옥수수 콘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요플레는 뭐 요플레잖아요. 이 요플레, 한국 들어와 있는 요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요플레 브랜드를 빙그레가 사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고요. 미국 제품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플레 제품들은 빙그레가 요플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9월 2일 날 한국의 맥도날드에서 빅맥 소스를 줬던 이벤트가 한번 있습니다. 한국은 빅맥 51주년 기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50주년으로 이미 다 했던 행사예요. 작년에. 한국은 이제 51주년 뒷북이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나 다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가지고 나왔고 마트 같은 데에 풀렸어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이나 마트 같은 데서 물량을 한번 쫙 뿌린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잼병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일반적인 케찹병식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자, 50주년 기념으로 빅맥 소스 나온 거 있죠. 심지어 이런 미니 냉장고까지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판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신제품은 끝나고 업계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디야 커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디야 커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생겼어요. 여수에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데 새로운 매장을 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그냥 골목골목에 파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어떤 의미죠? 골목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대로변이나 아니면 정말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트래픽 헤비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잖아요. 기존의 이디야 커피는 골목 상권의 작은 매장으로 공략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대로변, 좀 더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쪽으로도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 1호점을 짓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대로변에 나오려면은 그만큼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은 지방권 위주로 이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아이러니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뽀빠이라는 캐릭터가 만화 캐릭터인데 원래는 뭘 먹죠? 시금치를 먹죠. 시금치를 먹고 실제로 뽀빠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시금치를 먹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물론 한국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캐릭터니까. 근데 2019년에 뽀빠이는 뭘 먹고 있죠? 이제 성인들에게 도넛을 먹이기 위해서 나온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뽀빠이는 어린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먹이기 위해서 나온 캐릭터가 이제 어른들에게 먼치킨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정말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자, 같이 나온 게 이제 스키피에서 나오는 땅콩 버터입니다. 여러분, 땅콩 버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단백 식품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단위 그램당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땅콩 버터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땅콩 버터를 중간중간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뻘컵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Q1에서 새로운 믹스가 나왔습니다. 요새 뭐 홈베이킹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인기가 식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구마 케이크랑 초코 케이크 믹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에어프라이기용으로 뭔가 에어프라이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구조가 오븐보다는 에어프라이기를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전용 믹스 이런 걸 하면은 오븐용 믹스보다는 훨씬 더 솔깃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어프라이기용 믹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계가 뭘로 보이세요? 저기 쟁반에 있는 게 뭘까요? 저기 쟁반에 있는 게 땅콩이랍니다. 땅콩. 이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중국에 있는 하이디라오라고 버거 전문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셔틀을 하고 있는 땅콩 셔틀 기계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기본 반찬으로 땅콩을 주잖아요.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기계라고 해요. 이런 기계들이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요 대여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저 레스토랑에서 구매를 하면은 값이 너무 비싸니까 로봇 대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요. 하루에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이면은 결코 싼 게 아니죠. 근데 저 기계 대신에 사람을 고용하려면은 30,000원에서 40,000원을 써야 된다 그래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대형 매장,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초대형 매장들이 되게 많아서 1,000석, 2,000석 이런 매장들은 되게 우습게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을 많이 쓰면은 동선도 많이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가격이면 이런 기계들을 쓸 수 있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많은 로봇들을 쓰고 있다는 게 요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은 한국은 이런 초대형 특대형 매장 이런 건 없어가지고 가성비 면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변화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로봇들이 이 사람들의 단순 노동을 하는 인력을 대체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로봇 치킨 나온 거 아세요? 로봇 치킨집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로봇이 튀기고 있죠.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 튀김 바스켓을 지금 이렇게 된 기계가 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이에요. 이거 한국입니다. 실제 진행형이에요. 이게 지금 치킨이 가격이 확 떨어졌죠. 여기 댓글 보니까 이거 치킨 이름을 왜 윙 치킨이라고 안 지었냐고, 네이밍 실수라고. 윙 치킨이라고 했으면 대박인데 그냥 로봇 치킨이라고 지어가지고 좀 노잼이라고 댓글 날려 있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윙 치킨들이 생겨날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이런 메일을 받는데 내년도에 이런 전 자동화 로봇화 매장을 여는데 그 취재를 좀 하고 유튜브를 만들어줄 수 있냐는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이런 전 자동화 매장들이 어느 정도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른 움직임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짜장면을 시작했다고 하는 인천에 있는 공화춘이라는 중식당, 이게 지금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 있는 매장이 어디냐면은 서초에 있는 다이닝 포레스트라는 곳 안에 지금 공화춘 매장이 생기고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디딤이라는 회사에서 오픈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디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매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디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연안식당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브랜드가 뭐냐면은 이것도 아실 거예요. 이 디딤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예전에 잘 나가던 게 이 신마포갈매기라는 고깃집입니다. 마갈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이거를 운영하던 곳인데요. 디딤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마포갈매기 국내랑 국외 매장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미술관이라는 데도 꽤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미술관이 이런 곳이었어요. 겉에 보시면 약간 좀 전통 주막 같은 스타일이고 술집인데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시끌시끌한 분위기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주 마트 뉴스는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 끝난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지내시고 다음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